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건설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세아 특수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세아특수강 23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친환경 사업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나 세아특성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세아특성 같은 경우에는 세아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계열사로서 냉각압 조선 선제 그리고 마봉강 등을 생산하는 국내 상위 철강 선제 강호 업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선제 사업 부분과 그리고 렉바를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이 자동차 부품 사업 부분으로 개선이 되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선제 부분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제 부분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매출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요.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조 29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4.2%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0억 원으로 이렇게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68.6%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7억 정도 순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적자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자회사 바로 세아메탈의 스테인리스 와이어 생산 그리고 판매 종료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 손실 반영으로 이익이 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적인 부분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안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어떠한 기대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이 세아특수형 같은 경우에는 세아메탈과 흑수합병을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여기에 특수강 부품 가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4월 1일부로 자동차 부품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 바로 세아메탈의 흡수 합병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 세아 특수강은 세아 메탈의 합병은 지분 100%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주 발행 없이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세아 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아 메탈과 합병으로 인해서 뭘 노리냐라고 한다면 바로 특수강 소재뿐만 아니라 부품 가공 사업 분야까지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재 그리고 부품 가공 일원화 체제를 통해서 사업 경쟁 확보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미래 특수강 시장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아 특수형의 소재를 세아 메탈이 조달을 해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기존 구조에서 합병 이후에는 이 소재 생산부터 자동차 부품 가공 및 조립까지 생산 설비가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생산 설비 통합으로 세아 특수강은 이 친환경 전동화 등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이렇게 급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좀 공급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병 이후의 첫 프로젝트로 이 세아 특수강은 세아 메탈의 렉바 가공 기술을 활용을 해서요. 이 전기차 그리고 고급 자동차에 적용되는 고도화된 조향장 제품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 2일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추격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기대감이 4월 1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세아 특수형 같은 경우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사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 세아 특수강의 친환경 브랜드 이렇게 에스코를 론칭을 하면서 탈탄소에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탄소 중립 요구에 대해서 좀 가장 큰 과제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크게 우려를 하면서 바로 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탄소 배출 규제 반항안을 연이어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세아 특수강은 바로 이 주요 인프라 시장에서 친환경 이 시설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과 이 마케팅 형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에스코 연간 목표량 판매량을 다음에 2만 톤을 시작으로 이렇게 23년까지 20만 톤으로 10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아 특수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20% 남짓을 차지하는 수출을 위해서도 이렇게 친환경 제품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코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거나 이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아 특수강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들을 봤으니 저희가 차트적인 부분을 함께 봐야겠죠. 이 차트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세아 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21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12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금일도 이렇게 120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고, 따라서 제가 지켜볼 부분은 바로 이 120선을 돌파를 주는지, 그리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상단 부분 장기 이평선인 24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저항을 받았던 이 120선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이 추세가 상수의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항을 맞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인 13,190원대에서 이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이탈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 중 하나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세아 특수강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